예,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설명회 중에 들어온 주요 질문을 선별해서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의 질문들 중에서 저는 학종을 준비하고 있는데 1학년 때 부족했던 것을 2학년 때 채우려고 했는데 학교에서 하는 활동이 많이 없어져서 지금 상황으로 봐서 학종은 힘들까요? 라는 질문을 남기셨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봉사활동이나 또는 다른 활동들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실 이런 시기가 됐을 때 더욱더 학생들이 어떤 역량들을 채워나가는지는 격차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에서는 여러 활동들을 할 수 없는 대신에 그만큼의 시간을 교과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과 활동들에서 생긴 어떤 수업 시간의 호기심이나 관심이나 또는 의문 같은 것들을 독서나 개인이 탐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로 채워나가면서 교과 역량들을 더욱더 다지시고, 그리고 봉사 같은 경우에는 외부 봉사가 현재로서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교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봉사활동들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활동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여러 활동들, 프로그램들이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학생들끼리 커뮤니티를 이용해서 동아리 활동과 같은 그런 학생 주도적인 활동들을 주체적으로 좀 엮어 나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관련해서 부연 설명을 좀 더 드리면요. 지금의 상황은 질문 올리신 분만의 상황은 아닙니다. 전국의 모든 고등학생들이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활동을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겠죠. 따라서 이 동일한 상황에서 학생들마다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분명히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방금 얘기한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대회에서 하기 어렵죠. 그죠? 꼭 그것뿐만 아니더라도 학교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자율활동, 예를 들면 뭐 야영이라든가 수학여행이라든가 뭐 2학기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축제라든가 이게 사실은 예년처럼 진행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상황에서 손 놓고 있을 것인가?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그걸 그냥 손 놓고 있기보다는 그 모든 활동의 장소를 교실로 들고 오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율활동 시간에 담임 선생님과의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활동들, 그런 어떤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패러다임을 빨리 바꾸는 것이 이 동일한 상황에서 좀 더 자신을 차별화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또 다른 질문. 네. 제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대부분 대학 반영 비율 33, 33, 33으로 바뀌나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아까 학생부 교과전형 파트 설명하면서 1학년, 2학년, 3학년 구분 없이 전체를 통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학년별로 33% 이렇게 나뉘는 게 아니라요. 학년이나 학기 구분 없이 등급이 나오는 모든 과목을 전체로 두고 성적을 산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설명이 맞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답변을 드리면 학종이나 교과전형으로 대학을 갈 때 1학년 내신 성적에 비해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성적이 하락하면 입시에 영향이 클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간고사 성적으로 등급이 산출되는 건 아닙니다. 다가오는 기말고사에 조금 더 준비를 하셔서 성적을 좀 높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교과전형의 경우에는 성적이 산출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등급이 산출되는 과목의 경우에는 등급이 중요하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등급이 일부 부족하나 그 등급이 부족한 만큼 내가 그 활동 혹은 나의 탐구 능력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를 보여준다면 그 부분을 좀 더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약대나 치대를 학종으로 생각한다면 수학 선택 과목에 확통이 필수일까요? 확통 미적분 기하가 있습니다만 아까 보셨던 것처럼 교과와 학생부 종합전형의 많은 약학대학에서 그리고 의치학대학에서 대부분이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을 수능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의 교과목에서도 확률과 통계도 해도 괜찮겠지만 또 수능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면 미적분과 기하에 대한 준비도 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질문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교대에 정시로 준비하려면 학종에서처럼 또래 상담, 멘토, 멘티 등을 해야 하나요? 그런 활동 하지 않아도 정시에서 수능 점수로 갈 수 있나요? 교대는 면접이 중요하다고 해서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 도기태 부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교대는 그 자기 색깔이 굉장히 강한 학과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 색깔은 수시 모집에 해당이 됩니다. 수시 모집에서는 교대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질문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면접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들었을 거예요. 물론 정시에서도 이런 면접을 보는 교대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정시의 경우에는 수능의 영향력이 거의 절대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정시로 교대 갈 정도의 성적을 이제 확보하기가 만만치는 않겠죠. 특히 앞에서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 정시의 경우 졸업생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할 때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1, 2학년 학생들은 뭐 나는 오로지 정시다 혹은 수시를 버리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같이 병행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약대를 학종으로 생각하면 물리를 선택하는 것이 영향이 클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피트 시험에서 화학 2과목, 물리 1과목, 생물 1과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구과학의 선택이 아니라면 나머지 과목에서는 그 학생의 역량이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충분할 것으로 생각되어지고요. 그리고 수도권의 일부 대학에서는 탐구 과목에 지구과학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약학과에서는 화학, 물리, 생물이면 충분히 하지 않을까. 그래서 물리를 듣는다면 그 부분에서 영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충분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예, 또 질문이 올라왔는데 경영학과를 지망하는 고2 학생인데 선택 과목 정법을 꼭 들어야 할까요? 통상 경영학과에서 가장 중시하는 교과목은 수학하고 영어입니다. 자, 반드시 꼭 기억하세요. 수학과 영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법을 반드시 들어야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향력이 가장 큰 이 두 과목을 중점적으로 하시고 선택 과목인 경우에 뭐 꼭 반드시 이런 과목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은 아니니까 참고해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중에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망쳤다. 고등학교 첫 시험을 망쳤다. 그런데 나 어떻게 수시를 버리지 말고 끝까지 해보는 게 좋냐?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겨우 한 번 시험 친 거고요. 3학년 1학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험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 만큼 선생님은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보고요. 희망 가지고 열심히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이팅!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화학과 약대 지망하고 사회통합전형 지원 가능한데 사회통합의 메리트가 있을까요? 이 부분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전형과 달리 사회통합전형의 경우에는 선발 인원이 적습니다. 1명 혹은 2명 정도의 선발이기 때문에 그 해의 지원자의 경쟁률 혹은 지원하는 풀의 문제이기 때문에 꼭 유리하냐 아니냐를 따지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일반 전형보다는 지원자의 풀이 좀 더 작다고 생각을 하면 유리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는 어떤 과목을 교과 성적에 반영하나요? 요거는 대학의 요강을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교학점제 시범학교입니다. 의대 약대 생각 중입니다. 선택 과목이 선택이 어렵네요. 선택에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의대나 약대 둘 다 보시면 생물화학에 조금 더 방점을 찍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요거와 관련해서 아마 학교별로 배부된 선택 과목 길라잡이 책자를 좀 참고하시게 되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 수업 기간 개인적으로 동안 개인적으로 진행한 진로 관련 활동을 진로 활동란에 쓸 수 있나요? 아니면 교과 활동으로 넣어야 할까요? 수업 시간에 한 활동은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기재가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수시와 정시 지원에 관해서 여러 학생들이 질문을 올리고 있는데요. 사실 1, 2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남은 고등학교 재학 기간들이 많고 입시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도 아직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 정시다 수시다 뭔가를 결정하기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교과 성적을 맞춰놓고 다양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도 학교생활 충실성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잘 참여하면서 3학년 1학기까지 최종 내신이 나올 때까지를 한번 지켜보고 그 다음에 어떤 다양한 전략들을 써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4등급 정도 차이 나는 친구가 있다라는 댓글도 달렸는데요. 분명히 정시에서 더 성과가 좋을 것이라 예상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정시 같은 경우에는 수능 성적이 대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당일 수능일 날 어떤 결과를 보이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만 수시 6번의 그런 기회들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어서 정시를 내가 더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하더라도 수시 지원에서 어떤 전략적으로 내가 내놓을 수 있는 방법들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생활과 또 내신 챙기는 거 모든 것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답변 드린 거에 혹시 혼란을 가지는 분 한 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생지를 한다고 해서 못 가는 건 아닙니다. 아무 상관이 없고요. 이제 다른 과목보다 이제 생지가 생물학 약학과와 조금 관련성이 좀 적은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최저의 경우에는 경남 진주에 있는 경상대의 교과 전형에서 최저를 반영을 할 때 지학을 제외한 탐구 과목을 반영을 한 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탐을 2과목 응시할 거기 때문에 만약 생물과 지학을 반영한다면 생물 성적을 가지고 최저 기준을 만족하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관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종합 전형이 등을 준비를 한다면 이제 그 과학의 물화생지 중에서는 조금 더 물화생이 약하게 좀 더 연관성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요. 여기 질문에서도 그런 질문들이 조금 있는데요. 뭐냐면 내가 진로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생기부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진로가 바뀌면 불리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많은 대학에서 입학사정관들도 그렇고요. 제가 실제로 진학 지도를 해봐도 그렇고 고등학생이 진로가 바뀌는 건 일정 부분은 당연한 부분이에요. 학생이 경험을 하다 보면 다양한 부분에 본인이 호기심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진로의 방향성이 바뀔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이 어떤 진로의 방향성이 있을 때 그 진로 방향성에 맞게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대학에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꿈이 없다고 해서 진로 방향이 아직 설정 안 됐다고 해서 가만히 있기보다는 그래도 그 중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먼저 찾아보고요. 그와 관련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관련된 과목들을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 것들을 선생님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또 경영학과 관련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학을 지금 조금 못 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죠? 근데 어차피 지금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1학년이거나 2학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수학을 중요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경제 계열에서는요. 그렇다고 현재 시점에서 수학을 포기하거나 버려서는 절대 안 되고요. 다만 그것이 미치는 영향은 크지만 그에 못지않게 학생이 관련된 뭐 탐구 활동이라든가 그런 어떤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병행하면 어느 정도는 보완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학생이 반드시 나는 학종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남은 학기라도 수학 과목에 대해서 전념을 하셔야 되고요. 뭐 학생 내신 성적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교과 전형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 기록부나 내신 성적이나
그 모의고사 성적이나 이런 거를 조금 전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봐야지 조금 더 면밀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할 때 학생들이 진로와 연계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이 굉장히 심해서 1학년 때부터 너무 진로랑 포커스를 좁게 맞춰서 그과에 맞는 전공 적합성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진로 방향이나 또 나중에 원서를 쓸 때의 지원 학과들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너무 1학년 때부터 진로 방향을 좁게 설정해서 거기에 딱 포커스를 맞춰서 좁게 활동을 하기보다는 1학년 때는 두루두루 역량을 갖출 수 있는 활동들을 하고 조금 더 시야를 넓게 보고 기초 역량들을 갖출 수 있는 활동들을 많이 갖춰놓고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이제 진로 영역도 어느 정도 좀 좁혀지고 생각들을 하면서 본인의 진로 영역에 맞게 그런 활동들도 좁혀 나가고 심화돼서 나가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네, 시간이 어느 정도 되어 가지고요. 추가적인 질문을 받기는 조금 어렵고요. 대신에 앞에 그 선생님이 안내한 그 밴드 중에 그 꿈나비라고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대구 진학 꿈나비라는 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밴드에 질문을 올리시면 거기에서 활동하는 그 진로 진학 선생님들이 답변을 달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대구 진로 진학 꿈나비라는 밴드를 활용해서 추가 질문을 올려주시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혹은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진로 진학 전문가 선생님들이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예, 이 정도로 오늘 그 고1, 2학년 대상 온라인 대입 설명회는 마무리할까 합니다. 긴 시간, 아이고,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은 기간 어쨌든 건강에 유의하시고 그리고 자기 상황에 맞게 보완해야 할 부분이 뭔지 더 심화해야 할 부분이 뭔지를 고민하시면서 목표로 하는 대학, 학과에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